수상하신 선생님들의 두클래스 다인리를 활용한 수업 계획안을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락 선생님을 모시고 수업 계획안을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다인리를 알게 돼가지고 뭐 톡방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작년에 되게 많이 활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활용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이제 공모전을 한다 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5학년이었는데 그 애들을 그대로 달고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이미 다인리에는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대회를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뭐 한 차씩 수업을 좀 잘 구성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이 대회 기간에 그 캔버스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캔버스도 사용을 하자. 왜냐하면 이게 두클래스 다인리 콘테스트다 보니까 두클래스 관련 이 어떤 그 컨텐츠랄까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써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캔버스를 가지고 PPT를 만들었고 PPT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이 캔버스에 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링크 기능을 좀 활용했는데 세 가지 링크 중에서 저는 이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고 싶어서 제어 링크를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문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애들 바로바로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띠그래프를 그리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여기 비율을 파악하는, 띠그래프 그리려면 애들이 일단 비율을 구해야 돼서 비율을 이제 계속 확인하는 식으로 일단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띠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리는 활동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두클래스에 또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과제 제출은 다인리로 다 받았고 다인리 다 했어요로 받았고 이제 이거를 그냥 바로 평가까지 놓고 싶어서 이제 쿠키수로 뭐 상중하 이런 식으로 주고, 이 내용은 이제 다인리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게 나중에 AI 쫑아리 기능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 자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에도 역시 두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생생 영상학습관인가 거기서 이제 또 띠그래프 관련 놀이 활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쓰기는 좀 그래서 제가 활동 내용은 좀 바꿨습니다. 여기 학습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파악하는 거였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별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계속 이긴 사람을 이렇게 표시 해가면서 이긴 사람을 이제 그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마지막에 띠그래프로 나타낸 것까지 활동지를 만들어서 다인리로 제출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상을 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수업을 좀 단촐하게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애들 이제 이 띠그래프 낸 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충 심화 이제 숙제 과제를 내주기 위해서 이제 두클래스에 제공하고 있는 그 AI 학습지 가지고 애들을 수준별로 나눠서 교사가 이렇게 문제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배포를 해서 받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인리는 제가 사용해 보면서 좋았던 건 일단 피드백, 이게 교사가 입력한 자료로 AI 쫑아리 기능이 되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다른 AI 그 평가는 거의 다 나와 있는 거 성취 기준 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데 이거는 이제 교사가 적은 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했던 거를 이제 적어주니까 뭔가 좋더라고요. 좋고, 그 다음에 다인리가 이게 계속 과제가 누적이 되니까 또 이제 계속 마지막에는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인리를 다시 열심히 사용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두 클래스의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다인리를 활용한 수학 수업 계획안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신수일 선생님을 모실 텐데요. 교수일기 일체화에서 교사 교육 과정까지라는 주제로 수사가신 신수일 선생님,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다인리 사용은 3년 차이고 실은 두 클래스는 다인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연이 닿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냈던 안은 2년차에 사용했던 내용들을 좀 돌아보면서 1년차에 사용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점, 그리고 다시 복귀하면서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을 먼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인리라는 서비스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렇게 동아출판사와 콜라보를 통해서 또 확장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수업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완했던 부분들로 다뤘는데, 그래서 지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제가 2년차 때 다인리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정리했던 부분인데요. 다인리를 저는 지금 올해 3년차에는 4학년 동일하게 사용함에도 3월부터 바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LMS로 제 학급 운영 전반에, 수업 활용 전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제출했던 내용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학급 운영과 수업 전반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메인 LMS로 설정을 할 때 교사로서 어떤 점에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인지 저의 시행착오를 좀 정리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다인리나 또는 동아출판사의 두 클래스 컨텐츠를 이용할 때는 태블릿 활용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 본인이 내가 어느 과목에서 태블릿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과제 태그를 설정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담았었고요. 저는 중학년의 동아리 활동에 특히 종이접기 만들기 이런 활동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제 태그 자체를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반 리포트는 교사의 학급 일지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태그 설정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했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들만 압축을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인리 같은 경우에는 수업 활용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 등 학급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출시됐던 AI 쫑아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2년차 때는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3년차 때는 내가 어떻게 다인리의 과제 태그나 또는 우리 반 리포트에 있는 누가 기록 태그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인리의 가장 강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쿠키 가게를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1, 2년차의 사례를 요약하면서 방향성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냐. 그런데 실은 4학년 친구들도 중저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특히 두 클래스 콘텐츠는 다인리에 바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로서도 그러한 콘텐츠 활용이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이 기능만 익히면 실은 다인리를 이용해서 1년 동안 수업 학급 운영에 모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기능, 핵심 기능만 익히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지금 첫 번째 꼭지는 구성을 해보았고요. 네, 그래서 다인리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복과제 활용 방안을 지금 미션을 수행하는 부분들, 이거는 수업 중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던 사례들 중심,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로 제시했던 실사용 사례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미술이나 음악교과, 체육교과 등 기능을 익혀야 할 때 반복과제를 횟수형 과제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클래스 컨텐츠로 인해서 두 클래스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리코더 관련한 그런 내용들 컨텐츠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런 기능에서 반복 과제를 활용할 때 두 클래스의 컨텐츠를 이용해보는 방법을 조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엔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많은 출판사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사가 혼자서 일대다로 수업할 때나 하지 못했던 것을 태블릿과 다엔니의 조합을 활용하면은 이게 개인 맞춤형 교수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그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인물을 조사를 할 때도 교사가 지정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제시했던 과제를 마치고 좀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이미 다 마치고 놀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두클래스나 다른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많은 콘텐츠들을 추가 과제로 제시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이런 기능들을 태블릿을 활용해서 수업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 교실 안에서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꼭지였고요. 그리고 실은 초등에서든 중등에서든 이렇게 수업 자료를 출력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태블릿을 활용해서 수업할 때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출력해 줄 필요가 없이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선택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콘텐츠의 예시를 주고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의 예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두클래스는 계기교육 자료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도 활용을 많이 했었고 올해도 활용도를 더 높여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전에는 쓰지 못했었지만 2학기 때 온책 읽기 수업을 할 때 그 두클래스의 온북 코너가 너무 좋아서 다엔니와 연동해서도 활용할 방안입니다. 지금 다엔니로 강의를 많이 나갔을 때 교수평기 일체화의 개념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엔니 다했어요를 활용해서 제가 학급 운영을 하고 수업을 한다면 그 안에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다엔니 자체의 과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 평가, 그런 기록이 모두 일체화되어서 정리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10기가 넘게 사용하는 헤비 유저여서 올해 유료 모델 출시되자마자 바로 막 급한 마음에 결제를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었는데요. 다엔니는 과제 저장소의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과제들도 모두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학기 말에 평가에 입력할 때 근거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학생, 학부모 상담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 리포트를 활용할 때 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개인 상담을 할 때 제 다엔니 화면에서 아이들이 했던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지금 너가 과제를 이만큼 제출을 했고 선생님이 이런 피드백을 줬었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라는 부분들을 같이 객관적 자료로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던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엔니 자체를 학급 운영을 할 때 의견 수합 도구로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활용해서 쿠키 가게 운영이라든지 학급 행사라든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했고요. 무엇보다 마음과 마음의 기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아이들과의 소통 도구로서도 다엔니를 열심히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공모전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2023학년도에 굉장히 제가 열심히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학년 부장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또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이슈가 있어서 실은 새학기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좀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맡아서 막 허덕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열심히 다엔니 다했어요에 차곡차곡 저장해 놓았던 그 교수평기 자료들이 지금의 저를 구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료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리고 연수에서 사용했던 학급 목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올해도 4학년을 맡아서 작년 4학년 사루피반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이 동일한 학년이라고 해서 동일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 학급 상황에 맞게 이렇게 쓰다가 그거를 좀 깨달았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작년에 이 사이트 안 됐어서 안 좋았는데 내가 이거를 또 똑같이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다엔니에 기록을 해두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내가 올해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교수 편기 일체화의 도구를 넘어서 나의 교사 교육 과정으로서 다행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학생 목록에 우리 반 목록을 추가를 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AI 종아리를 작년에도 잘 사용했지만 이제 1년이 지나서 이런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저의 망한 수업 기록 체크리스트 폴더인데요. 쌓이게 되면 저 자신도 AI 종아리에 교사로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올해는 이제 학생, 수업, 학급 운영을 넘어서 반성적으로 나의 교사 교육 과정을 되돌아보는 도구로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다행리는 캔버스처럼 제가 그려나가는 대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클래스에도 캔버스라는 기능이 생기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올해 또 열심히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행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최지원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콘테스트를 열어주신 동아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행리를 활용한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다두다라는 예쁜 콘텐츠명까지 만들어주신 조윤호 선생님의 윤호쌤의 두다두다 교수 학습 계획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이트는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3가지 관점을 가지고 두다두다, 두클래스와 다행리로 두루두루 수업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동아출판 애사심이 있다 그랬죠. 이 시리즈를 앞으로 계속 써 나가 보려고 처음 샘플작으로 올려본 거고, 이제 상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두클래스의 가치가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구한 동아출판의 역사가 있죠. 정과 시절부터 해서 여러가지 아주 오랜 역사가 있고, 올해 유구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상당히 잘 꾸려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클래스 내부에도 그렇고 교과서 어떤 자료들도 체계가 상당히 좋고요. 오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전과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백과사전 자료가 있죠. 그게 이제 앞으로 시대하고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게 AI가 선생님들이 작성한 내용으로 쪼마리가 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그런 학생들 맞춤형 어떤 자료가 되는데, 지금 AI가 문제가 되는 게 할루시네이션이 문제가 되잖아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죠. 근데 동아출판의 지금 AI 시스템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방대한 백과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역사가 짧은 다른 출판사들의 자료에 비해서 AI가 상당히 정교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 문헌들이 자기 내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교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의 두플렉스가 상당히 치고 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계, 이 자체적으로 이 플랫폼 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동아출판은 이런 두플렉스, 다행리와 같은 사이트들과 계속 연계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협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다행리하고 연계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료 사용이 편리해 선생님들이 편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죠. 지금 이전에 있었던 아이스크림, 티셀파 이것들이 좀 앞으로 쉬고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두클래스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지하게 다행히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들어가는 과제 형태, 아직 선생님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한번 써보면 너무 편하다,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 온북 같은 것도 클릭만 하면 이북이 아이들 태블릿에서 바로 펼쳐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다른 사이트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폐쇄적인 자기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옛날 세교실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두플래스는 사용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오픈 플랫폼으로 가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AI와 IT를 계속 적용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플랫폼. 그래서 결국엔 이 두플래스는 앞으로 지향점이 교수학습 콘텐츠 사이트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좀 짧아야 되는데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많아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다두다라는 수업 지도안을 선생님들께서 요즘에 이제 블로그라든지
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자료를 많이 올리시는 자료를 많이 올리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 좋은 형태는 역시 수업 지도안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완성된 수업 지도안의 형태로 수업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학습 계획안을 50쪽 가까운 분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수업 지도안 2장을 놓고 거기 안에 비고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제가 주저리 써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100쪽 넘어갈 것 같긴 했었는데 이게 좀 시간에 압박을 받아서 50쪽에서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루두루 수업을 잘할 수 있는가의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 이 설정한 단어는 수학의 각도를 한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있는데, 여기 각의 합과 차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바꿔봤어요. 학생들이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각도의 덧셈이나 뺄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해봤고, 이게 두 클래스에서 얼마나 잘 적용이 돼서 실생활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 중점으로 학생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고 생활에 적용되는 수업이 되겠는가, 그리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수업을 선생님들이 많이 비판하시는데, 온라인에서도 조작적 활동이 가능하다, 두 클래스에서 스마트 학습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느린 학습자를 배려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인을 연동하고, 두 클래스 AI 출제 마법사를 같이 활용하면 미래형 학습평가로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원북 읽기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 제 사이트 안에 원북에 들어가면 이 활동에 맞는 연계 이북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클릭만 하면 돼요. 제가 따로 찾지 않아도 비행기를 탈 거야 하고서 딱 나오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에 대해서 날개의 각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먼저 이북으로 읽고 시작하는 활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생활에서 찾아봅시다. 저희 PPT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트 안에서 제공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학습 목표를 안내할 때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의 재구성 권한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평가에 의해서 백워드로 선생님들께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정해진 학습 목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바꿔서 쓸 계획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두 클래스에 있는 자료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학습 목표도 쓸 수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학습 목표를 샘플도 있지만 작성해서 쓰고, 그 다음에 교과 활동의 순서를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조금씩 조정해서 바꿉니다. 클릭해서 드래그만 하면 바꿔지니까요. 그래서 각도의 합과 차를 구하는 활동을 어디 부분에서 다행히를 쓰면 좋은지를 표시를 해가면서 여기다가 수업 지도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도 중점하고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실천 방안을 써봤고요. 교과 활동 2번도 차를 구하는 마찬가지 활동입니다. 이제 3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진짜 이제 배운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보통 수업을 하면 1번 개념 1, 2번 개념 2, 3번은 수학 익힘 척들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생활에서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각도를 직접 두세 개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2개죠. 2개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해보는, 활동을 해보는, 그게 이제 삶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두 클래스에는 기가 막힌 기능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 학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활동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느린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수업 도구에 각도기를 갖다가 끌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아이들이 직접 클릭해서 갖다가 끌어서 보면 쉽게 조작 활동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빠른 학습자들은 그럼 그 아이들의 갈증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너희들이 이 생활에서 본 각도들을 찾아서 각을 계산해봐. 근데 이제 생활에서 각자 아이들이 수업 활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너가 구한 거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걸 다 확인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정해진 문제만 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마트 학습관의 기가 막힌 기능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이 각을 구하고 이 각을 구했으면 내가 더해보고
스마트 학습관 들어가서 입력해서 정답을 스마트 학습관에서 알려주는 그 정답으로 맞았는지를 스스로 채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 맞춤형 학습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활동을 해봤는데 누군가 나한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사이트에 선생님이 링크를만 남겨주면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입력해본 결과값이 맞는지 스스로 채점할 수 있다면 자기가 새로운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채점하고 남이 만든 문제를 자기가 채점하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학생 맞춤형 수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캠퍼스 기능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활동 더하기로 집에 가서도 스스로 해봐라, 이렇게 스마트 학습관을 연계해서 가정학습까지 연계해서 확장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막 주저리 써놨는데, 두 클래스의 또 좋은 점, 지도서를 PDF에 통째로 받지 않고 그 해당하는 차식 단원에 대해서 클릭하면 지도서가 받아지는데, 선생님들이 지도서를 잘 안 읽으시지만 지도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교과서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어떤 내용으로 지도하면 좋은지 선생님들이 이미 다 있는데, PPT를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박이 있으면 수박 겉만 핥으면서 아 수박 달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이 내부에 있는 이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지도서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클래스에 들어가면 지도서가 너무 손쉽게 다운받아서 단원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보기 쉽다라는 점, 그런 점들과 캔버스 기능 이용해서 앞으로는 수업자료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온북 활용해가지고 이북을 그냥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두 클래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 동아출판사가 예스24와 같은 회사가 되면서 예스24의 방대한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북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북이 없더라도 연계된 온책 읽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활동들이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서 쭉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쭉쭉쭉쭉쭉쭉쭉 적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50페이지 가까운 과제를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열정 가득하고 그리고 재미 가득한 두다두다 수업 계획안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저희 출판사를 또 칭찬도 해주시고, 네, 그런 부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두 클래스의 온북과 캠퍼스 그리고 다인이를 활용한 강낭콩 키우기 대작전의 최아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최아름입니다. 좀 떨리는데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두 클래스 다인이 활용 계획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인이는 교직 생활에서 고민하던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과제 제출과 확인, 이를 연결한 평가까지 쉽게 일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계획한 수업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안은 4학년 1학기 3단원 식물의 한 살이 단원으로 강낭콩 키우기 대작전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식물의 한 살이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과학적 탐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특히 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에듀테크 도구인 두 클래스 다인이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업 운영, 관찰, 일지 관리 등 동기 유발 그리고 평가와 효율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수업 흐름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가 활용하는 다인이와 그리고 학생이 활동하는 다이서의 활동사항을 중점으로 나누었습니다. 수업 전에는 아침 독서 시간을 활용한 두 클래스 온북으로
제출한 이북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기 유발에서는 온북에서 책을 읽은 후 소감을 발표하여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모둠별로 강낭콩 관찰 계획 세우기를 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강낭콩에게 편지 쓰기와 강낭콩 키우기 일지 작성 방법, 관련 대회에 참가하여 배지 받는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클래스 캔버스를 활용한 마무리 퀴즈로 정리합니다. 각 활동별로 다혜니의 핵심 요소인 과제 사항을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수업 전 준비 사항으로 교사는 두 클래스를 활용합니다. 두 클래스에서 다혜니가 바로 연동되는 거 앞에도 다 설명 들으셨죠? 다혜니 연동 코드 등록 한 번으로 두 클래스 사이트에서 다혜니와 연동되어 더 쉽게 과제 생성이 가능합니다. 온북으로 도서를 읽은 후 학생들은 책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3가지 쓰게 해서 소감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제출한 소감문인데요. 좋았던 부분을 캡처해서 아이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이렇게 업로드한 자료를 이용해서 동기유발로 이제 발표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활동으로 캔버스로 제가 형성평가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팅커벨만 사용하다가 이번에 참가하게 되면서 캔버스를 활용해 보니까 함께 플레이하면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취합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 순위도 보면서 즐겁게 활동한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이제 다혜니의 핵심인 과제 생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혜니로 누구에게 어떻게 과제를 생성하느냐에 따라 교사 입장에서는 더 쉽게 과제를 관리하며 학생은 체계적으로 과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모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제 설명과 함께 활동 결과물은 모둠장이 대표로 사진을 찍어 올리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둠별로 대표 과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과제 제출 대상은 모둠장만 체크해서 과제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미래의 강낭콩에게 편지 쓰기 활동입니다. 이 과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과제를 제출합니다. 세 번째 활동이 본 수업의 핵심이었는데요. 개별 반복 과제로 체계적인 관찰 일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강낭콩 키우기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과제로 만듭니다. 반복 과제를 제출한 후 날짜형과 횟수형 중 이 과제라면 만약에 어떤 거를 체크해서 저희 해야 될까요? 횟수형과 날짜형이 있다면 어떤 과제로 체크하면 가장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횟수형으로 체크해서 6회 설정한 후 학생들이 과제 입력 시 꼭 기억해야 할 관찰 관점과 정리한 파일을 이미지로 좀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클릭하면 전체 화면에 아이들 태블릿의 전체 화면에 뜨다 보니까 내가 이 관찰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해서 이제 과제를 제출해야 되겠구나.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했고요. 그리고 지금 과제를 쭉 살펴보시다 보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 과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과제를 제출했을까요?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네, 안 했다는 거고 빨간색 과제는 제출했다는 표시에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제명을 클릭했을 때도 똑같이 아이들 이름에 노란색이면 아직 미제출자, 그리고 빨간색이면 제출했다는 내용이어서 미제출자 아이들한테는 푸시 버튼 한 번으로도 저희가 우아하게 이제 좀 과제 제출해라, 야 과제 제출해 목소리가 올라가는 게 아닌 버튼 한 번으로 아이들의 과제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혜니 과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가 2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동기유발을 위해서 본 프로젝트 이름을 공모하는 과제를 사전 진행했습니다. 공모전 결과 활동명은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강낭콩 키우기 대작전으로 선정했고, 이 공모전에 이름을 내준 친구한테는 제가 이제 쿠키로 보상을 이제 지급해줬고요. 이제 두 번째 강화로는 이 핵심에 이제 이 수업의 가장 핵심 요소가 관찰일지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작성하게 할까라는 고민 끝에 다혜니 보상 체계인 배지 관리를 활용했습니다. 배지 관리를 누른 후 배지 설정에서 미리 제작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했는데요. 저는 강낭콩 키우기다 보니까 강낭콩 캐릭터를 이용해서 대상에게는 이제 금메달을 제가 걸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강낭콩에 이제 2등한테는 최우수상한테는 은메달로 해서 저 캐릭터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지 관리를 누른 후 배지 설정에서 이렇게 제작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한 후 강낭콩 키우기 대상과 체육상의 배지명을 입력합니다. 배지 유형은 과제 제출의 횟수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 즉 쿠키 지급 개수도 반영할 예정이므로 수동 지급을 체크한 후 지급 조건을 간단히 입력합니다. 배지별 수여 조건은 회수형 과제인 관찰일지, 제가 6회를 이제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회에 각각 1회씩마다 이제 쿠키로 저는 이제 평가를 했어요. 총 쿠키가 3개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상으로, 그리고 2개다 그러면 중, 그리고 하나다 그러면 하로 했기 때문에 이 이제 6회 모두 피드백으로 쿠키를 3개를 받은 친구를 이제 대상을 수여했고요. 그리고 최우수상은 6회가 아닌 5회 모두 쿠키를 3개를 받은 친구를 이제 최우수상 배지를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과제별 피드백인 쿠키의 차등 지급으로 평가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보상 체계인 배지까지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직 강낭콩이 다 안 컸어요. 그래서 다행히 과제를 활용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장기적인 생각이나 관찰사항을 기록한 과제로 수업과 평가에 진행해 보신 적 다 있으시죠? 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뭘까요? 저희 반 친구들, 제가 경험했던 친구들은 선생님 관찰일지 잃어버렸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주세요. 그리고 저 안 했는데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겨지고 찢어지거나 하지 않은 과제물을 이제 그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행이를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다행이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과제 활용 수업이 이렇게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다행이는 제 교직 생활의 통합 솔루션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제 수업안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아름 선생님의 동기유발부터 학습 정리까지 꽉 채운 수업 계획안이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 효과적으로 수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가정과목의 학생 활동 중심 수업하기로 중고등 부분 대상을 수상하신 김지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클래스 다인이로 학생 활동 중심 수업하기, 정확히는 두 클래스 다인이로 배우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감사하게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다인이를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에서 교과 수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한 이제 주제는 건강 가정과 가족 관계라는 내용이었는데,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제일 지루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다인이뿐만이 아니라 요즘 중학교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이제 수행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인이를 통해서 교사가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요즘에 에듀테크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중학교에서도 다양한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수업이 굉장히 권장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인이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에듀테크 접속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다했니와 다했어요를 활용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수업의 틀은 두 클래스 활동지를 활용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MZ세대인 저로서는 약간 옛날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재구성을 해서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학습지는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로 제출이 되게 되는데, 저희 학교는 웨일북을 쓰고 있는 관계로 이제 패드처럼 작성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패드처럼 작성하는 게 좋은 학생들은 PDF 파일에 작성을 해서 파일을 제출하고, 종이에 쓰는 게 좋은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종이에 작성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한 학습지들은 매 시간마다 제가 A, B, C로 평가를 해서 이제 학기 말에는 이것만 보고 이 도합 점수로 포트폴리오 평가 점수를 쉽게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됐고요. 옛날에는 막 도장도 찍고 그런 것들을 한 학년에 3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 학습지를 뭐 1번부터 20번까지 검사한다 치면
정말 수도 없는 학습지를 넘겨가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책상도 더러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인리를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도 보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뭐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했다거나 아니면 활동을 열심히 참여했을 때 쿠키를 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배지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봤고요. 실제로 한 활동을 보면 두클래스 활동지를 제가 이렇게 재구성한 것을 학생들이 다인리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제가 이거를 ABC로 평가를 하고 모둠 활동을 또 진행을 해서 뭐 이런 모둠 활동 결과들도 학생들이 다이소에 올리면 제가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활동 중심이다 보니까 모둠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클래스 활동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재구성한 것들을 학생들이 포트폴리오에 올리고 그리고 제가 PPT를 또 다시 새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반복적인 방식으로 다인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이제 이때는 캔바를 사용해서 모둠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프레젠테이션이고요. 그래서 이런 캔바 뭐 활용 방법이나 캔바에 대한 링크 이런 것들은 다인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둠 활동이 끝나고 나면 모둠원 평가지나 아니면 잘한 모둠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구글 폼 링크도 다인리에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로바로 여기 들어가서 모둠원 평가를 하고 다했어요를 눌렀는지 누가 제출을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 학생들은 바로 이 모둠원 평가지라는 구글 폼으로 이동하게 돼서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 PPT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지 또 이제 캔바 포스터를 만들기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로 넘어와서는 이 두클래스 이 활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이렇게 다인리로 간단하게 학습지 대신에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답변을 이렇게 남기면 제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동기유발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우리 가족 캐릭터 만들기라는 활동을 다인리로 제시를 해서 투닝 사이트를 링크를 하고 과제 설명을 적어 놓으면 학생들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다이소에서 과제를 읽고 투닝에 접속해서 직접 이렇게 우리 가족의 한 명을 골라서 캐릭터를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은 결국 학생들이 다이소에 제출을 해서 제가 검사하기가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이야기 활동도 띵커벨 보드 링크를 다인리에 이제 올려두고 이렇게 설명을 해두면 학생들이 자동으로 띵커벨 보드로 접속을 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적 가족관계 활동도 비슷하게 링크를 해두면 학생들이 이렇게 바로 보드로 넘어가서 뭐 활동을 다 했다 그러면은 다 했어요 버튼을 누르면 끝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활동을 진행해서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훨씬 더 집중력도 좋아지고 저도 다인리를 활용해서 수업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활동을 훨씬 더 편리하게 안내할 수 있고 우수한 사례들을 쉽게 볼 수도 있어서 좋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활동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김지현 선생님의 수업 계획안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고교 학급 특색 활동 운영 기획을 해주신 임연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평택 한방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임연주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마 제가 유일하게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어떠한 고민점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창체활동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관해 어떻게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문과지만 이과에 진학할 학생들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문이과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두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 자료, 다양한 문이과 분야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통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학급 특색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교육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두클래스 다행히 활용 계획 콘테스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둬서 저는 일회성의 수업 사례를 공유하기보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한 학기에 걸쳐서 보다 다양한 주제, 보다 많은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의 학급 특색 활동을 제안하실 수 있게끔 1학기 분량의 수업 기획서를 가져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급 특색 활동의 형태를 단계별로 설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제가 구상한 교수학습 방법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급 특색 활동을 구상할 때 PBL, 문제 기반 학습, STAD 성취과제 분단 모형, CBI, 컴퓨터 기반 교육론으로 학생들에게 학급 특색 활동을 제공해 주고자 노력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본인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서의 사회 문제, 시사 문제를 먼저 제안해 주고 성취과제 분단 모형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 기반 교육론에 기반해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가지고 있는 태블릿을 이용해 다행리로 본인이 만든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제 기반 학습은 두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영상 자료에서 시사 문제와 사회 문제를 따올 수 있었고, 성취과제 분단 모형, 학생들끼리 직접 토론을 하고 의견 공유를 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컴퓨터 기반 교육론에 기반해서 다행리로 어플 제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제가 월별로 총 1학기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어떤 식의 학급 특색 활동을 제공해 줬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예시로 들어보면 1번에 배움일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날 배운 내용을 교시 차시에 따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트 정리하기. 이러한 아이디어는 두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본인이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 핵심 질문, 고등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과를 복습해야 할까? 라는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직접 토론과 의견 공유를 하면서 스스로의 학습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작성한 모든 학습지는 다행히로 제출할 수 있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4월, 5월, 6월에 걸쳐서 단계별로 학생들이 본인의 전문 분야를 어떻게 신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급 특색 활동을 주별로 제공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클래스와 다행리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다행리를 보시면 학급을 위한 공간을 개설해서 개별적으로 과제를 만들어주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본인이 전공 분야에 관련된 질문에 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학습지를 제가 미리 게시해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학습지를 기반으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직접 과제를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쿠키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느낀 점은 뭐였냐면, 두클래스에 학급 특색 활동을 구상할 수 있는 제반 교육 자료와 배경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율 자치 활동과 진로 활동에 관련된 영상 자료가 정말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두클래스에서 제시된 기본 영상 자료를 보면서 이과 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교육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직업 영상을 보여주면서 고등학생들인 저희 반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진로를 가지고 싶고 그러한 진로를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두클래스 온북이라는 기능도 있고, 제가 찾은 두클래스 역사 빅데이터라는 기능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고교 추천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라라는 활동도 많이 제공해 주는데, 이때 역사 빅데이터라는 자료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면 저는 안내의 일기를 읽고 학생들이 반전주의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는데,
이때 두 클래스 역사 빅데이터에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자료를 치게 되면 그것에 관련된 역사 자료와 기록,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문학 자료가 종류별로 다 구분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본인이 한 사이트 내에서 원하는 자료를 전부 다 찾을 수 있다는 좋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온북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1984를 읽고서 빅브라더와 언어와 사고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아랫부분에 선생님들을 위한 교과 연계 자료가 종류별로 구분돼서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단순히 책을 보고 학생들에게 읽게 하자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주제를 토대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클래스가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급 특색 활동 기획에 다양한 고민을 갖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는 맞지 않는 전공 분야를 갖고 있는 학생이더라도 두 클래스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수업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두 클래스의 최고 인기 콘텐츠인 온북과 다인리를 활용한 수업 계획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박영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예요. 이름만 들으셨을 때는 되게 거창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노벨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소설을 뜻하는 노벨, 그리고 공학을 뜻하는 엔지니어링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에서는 또 익히 수업에서 활용하셨던 온책 읽기 있으시잖아요. 그 온책 읽기에서 문제를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학적인 활동으로까지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공모전 제출할 때 그냥 수업 활동 소개할 수 있게 그냥 캔버스로 한번 작성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북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초등학생들, 특히나 저학년의 경우에는 저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 그 개별적인 책을 사주면 또 무리가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온북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링크를 하나 주었을 때 모든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기능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 혹시 다음으로 안 넘어갈까요? 저도 이제 온북을 처음 사용하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공할까를 좀 고민하다가 보니까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도서를 제공하는 거는 제가 연구하기도 힘들고 아이들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은사다리 금사다리라는 전래 동화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 살펴보니까 모든 이북들이 다 아이들한테 링크로 제공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떤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 링크를 주면 아이들이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반면, 어떤 거는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처럼 선생님이 빌리고 여기 앞에서 책을 보여주면서 한 장 한 장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 정도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전래동화 같이 조금 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으로 조금 더 이렇게 프리한 이런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링크만 제공했을 때 충분히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독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마다 순서대로 아이들마다 수준별로 그리고 아이들마다 속도별로 제가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캔버스에서 혹시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온북에 일단은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그 텍스트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 텍스트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두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으신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링크를 바로 제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예스24 대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만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디오북 활동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영상이라든지 각각의
하프로타 수업하기 좋은 질문들 같은 것도 정리해 주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활동지까지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인리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좋을까? 이거를 그대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그거를 아이들이 뭐 다운로드 한다면 거기다가 필기해서 다시 올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두클래스에 보니까 또 워크북이라는 좋은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출판사나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워크북이 조금 더 명칭이 맞죠?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워크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직관적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단순히 저희들이 뭐 학과한테 구글 폼을 만든다 할지라도 설정할 것들이 상당히 되게 많은데 워크북에서는 여기 있는 질문들을 제가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아이들의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동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정리가 죄송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답변을 입력하면 선생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서 아이들이 답변한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문항별로 제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개별 피드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온북과 워크북을 같이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브르타 수업이나 아니면 독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실 때 아이들 생각되는 질문들을 미리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 질문을 미리 받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재구성하신 다음에 워크북을 미리 계획하시면 충분히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참고로 초등학교 4학년, 지금 현재 담임교사고요. 아이들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까지만 했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벨 엔지니어링까지로 확대를 했는데 확산적인 질문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기서의 문제 상황은 금사다리, 은사다리 통해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옥황상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부셔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갈래? 요게 이제 질문인 거죠. 책에서는 옥황상제가 그 말을 빌려줍니다. 날개 달린 말을 빌려줘서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레고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레고를 활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모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겠다. 어떤 아이들은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올라가겠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레고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스를 통해서 제가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보면서 피드백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온북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또 추가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사실 에듀테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지쳐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동아출판에서 이제 만들어주신 그런 워크북 같은 자료, 특히나 캔버스 같은 자료에서는 안에서 제가 자료를 만든 다음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 링크 걸어서 또 나갔다가 들어갔다 이런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캔버스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두클래스 내에서 아마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셔가지고 저희 학생들과 함께 재밌는 수업 진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 2분 정도를 더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두클래스의 AI 출제 마법사와 퀴즈 게임 만들기 도구 캔버스와 온북 그리고 다인리를 활용하여 종이 없는 평가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이지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학년 학생들을 담임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작년에 전담으로서 다인리를 사용했었고 올해는 담임으로 다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 에듀테크가 거의 범람하는 시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오고 있어서 이게 저는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내 이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에듀테크 도구에 취해서 그냥 그거를 쓰고 싶어서 교육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엔이나 두클래스 같이 이런 도구들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떻게 교육적 효과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라 생각해서 그 안에 제가 어떤 걸 담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서 다엔이를 특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평가를 다엔이로 하는 걸 중점을 뒀어요. 평가 포트폴리오로 학생들은 자기가 평가한 거를 꾸준히 기록할 수 있고 저는 이제 학기 말 성적 시즌이 두렵지 않게 하는 거를 목표로 다엔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생님들 많이 평가해 보시겠지만 수학은 특히 학습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 학생들은 벌써 다 하고 100점 맞고 선생님 다 했어요 라고 하면 다 하면 뭐 해요? 이런 이 말을 듣는 게 너무 학생들한테도 과연 그 일찍 끝낸 학생들은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그 학생들이 그리고 이미 못한 학생들한테는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의 개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클래스에 있는 AI 출제 마법사를 활용해서 시험지를 만들었는데요. 시험지를 만들 때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객관식, 주관식, 상중하 개수를 다 선택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서술형 하고 싶은 거 그 개수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게 상중하 이렇게 3개 정도 시험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풀 수 있게 해주었고요. 또 이게 평가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QR코드를 생성하면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자기가 푼 문제 객관식 정답을 입력하면 바로 점수가 나와요. 그 점수가 나온 걸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기 거 해설을 볼 수 있고 저는 다엔이에 자기가 푼 문제에 대한 정답을 캡처해서 올리고 오답노트를 활용해서 오답노트를 찍어서 올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학생들이 평가한 걸 바탕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학생들은 여기 AI 출제 마법사에 해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유용했었고요. 근데 이미 100점을 맞은 학생은 오답노트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 밑에 조금 더 추가로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답노트나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저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이미 100점 맞은 학생들은 심화할 수 있는 과제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매 단원마다 평가하고 있고 선생님 아시다시피 여기 쿠키 주는 거 말고도 성적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서 저는 그 성적 입력하는 걸 활용해서 학기 말에는 이것만 보고 학생들 개인 누가 기록만 보고 바로 성적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하고 있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5학년 사회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몸을 거의 뒤틀리다시피 하는 과목인데요. 특히 이런 지형을 할 때 학생들이 인천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수원이나 뭐 경북, 대구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돼서 저는 캔버스에 있는 퀴즈를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지도를 주고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맞추세요 이렇게 했었더니 학생들이 저희 반 학생이 23명인데 이 퀴즈를 주고 다엔이의 과제를 주고 얘들아 풀어봅시다 했더니 한 70번 명의 학생 72까지 나왔어요. 이 학생들이 한 학생당 최소 3번씩은 한 거죠. 평소에 제가 외우라고 했을 때는 너무 어려워하고 못 외우다가 이렇게 캔버스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니까 게임 형식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더 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그만두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똑같은 거지만 이런 게임 형식을 활용해서 아 이게 공부가 아니라 내가 즐겁게 놀이로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특히 이 캔버스 기능이 좋았던 게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게 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교과서 보고 풀어도 괜찮다 해서 부담감을 낮춰주고 풀긴 했더니 학생들이 하다가 아 이게 잠시 순위를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빨리 풀어야겠구나 라는 걸 인식해서 자기가 점점 교과서 안 보고 외워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었던 캔버스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평가 이외에도 평소에도 종이 집필 평가했던 것도 학생들한테 저는 패드에 찍어서 다엔이에 올리라고 해요. 근데 저희 학교는 1인 1패드가 아니어서 사실 이거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실에 안 쓰는 패드 2개를 둬서 하나는 남학생용, 하나는 여학생용으로 활용해서 교실 뒤편에 두고 시험 다 푼 학생들은 찍어서 올리세요. 그냥 한 패드에 여자 학생들 다 기록만 해주면 아이디는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매 단원 자기 평가가 계속 기록될 수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1인 1패드가 아닌 선생님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점수도 입력해주고 있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평가할 때 다행히가 정말 좋은 가장 근본적이고 제일 좋은 기능이 피드백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었었는데 거기서 할 때 학생들이 상상하여 읽고 그 뒷이야기를 쓰는 수행평가 과목이 있어서 그거를 학생들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처음에 학생들이 패드로 쓰게 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지금 타자를 쓰는 것도 익숙하지도 않고 저는 손으로 쓰는 조작 활동도 꼭 필요한 활동이라 생각해서 손으로 쓰되 기록하는 걸 우리 남겨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주었고 제가 피드백으로는 밑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 호응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피드백 주면 학생들이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때 상상하여 뒤에 이야기를 쓰는 평가를 한 다음에 여기 있던 책이 우리 온북에 보면 수일이와 수일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온북책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뒷이야기 궁금해해서 이 책을 같이 읽고 이미 추측해서 쓴 다음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상상한 이야기가 진짜 이 책이랑 비슷하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서 이렇게 온책 읽기로 활용하니까 되게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항상 만화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항상 글책을 읽으라고 추천해줘도 만화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패드에 여기 온북에 있는 책을 대여해서 학생한테 한번 쓱 내밀면서 한번 읽어보자 라고 했더니 그냥 패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글책을 좀 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도서관에 책 엄청 많으니까 여기 온북책에 도서관 많으니까 한번 읽고 싶은 책 읽어보세요 했더니 학생이 그때부터 조금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어서 이런 효과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평가를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 수행평가를 지금 과제를 다 미리 만들어두고 계속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시즌 두렵지 않은 것을 도움을 준 다행이와 두클래스에 감사함을 전하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 학급 경영 계획안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신 이현화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칠성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화입니다. 저도 다행니를 초창기부터 3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첫 해랑 둘째 해는 5학년에 맡아서 2년 사용했고 지금은 3학년에 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학년한테 적용했던 내용은 그대로 3학년한테 조금만 수정해서 적용해도 확실히 학급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먼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선 질문박스라는 과제를 하나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이 과제에서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는 보고 싶은데 굳이 이제 문자를 보내서 격식 있게 물어보진 않은 선생님 생일이 언제예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 편한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이런 것들도 질문박스를 이용하면은 이제 저는 계속 반려 기능으로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면서 또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박스를 많이 이용하고요. 아까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 학생과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도 실제로 제가 병가를 냈을 때는 여기에다가 10줄이 넘는 줄글로 선생님이 괜찮냐는 것도 오는 정도로 소통의 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반은 쿠키 제도를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 편인데 요거 쿠키 제도를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학생들이 개인 쿠키 50개를 모으면은 본인이 뽑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반에 실제로 요 뽑기 기계를 구비해뒀거든요. 그래서 요게 실제로 자기가 돌려서 뽑는 거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학급 운영비로 구매를 했고요. 이제 이런 보상이 달려있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자기가 한 활동에도 정성을 조금씩 더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50개를 모으면 쿠키 보상 뽑기를 마련해뒀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쿠키를 얻을 수 있는가는 이제 달서의 알림장에 쿠키 메뉴판을 적어줌으로써 이렇게 본인이 글쓰기를 마침 글쓰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죠? 클리어 파일에 활동지, 사실 학생들이 글 쓰는 활동지 같은 경우는 보통 다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반은 클리어 파일에 하나씩 모아두게 하고 있어서 그 활동지를 내가 깔끔하게 잘 모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마다 가지고 오면은 제가 쿠키 보상을 해주는 걸 하고 있고, 또
교실에서 1인 1역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1인 1역할 할 때도 사실 책임감 없게 본인 역할 안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쿠키 주고 있고, 글똥누기는 저희 반이 아침마다 하는 글쓰기인데요. 이 글쓰기도 사실 특히 3학년 오니까 대충 한 5글자 써놓고 제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쿠키 1개, 2개 이렇게 열심히 쓴 친구들 차등 보상을 하니까 글쓰기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고, 뽑기 보상은 제가 저희 반에 제가 구비를 했는데 자리 선택권을 제일 애들이 좋아하길래 제일 개수를 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글쓰기 면제권, 숙제 1회 면제권, 1인 1역할 선택권 이런 것도 만들어뒀고, 이제 밑에는 좀 꽝인데요. 선생님과 셀카 찍기, 선생님과 운동장 산책 한 바퀴 하기, 그리고 간식까지 이렇게 구비를 해줬습니다. 선생님과 셀카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 그 포토 프린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포토 프린터로 바로 인화해서 주는 걸로 하고 있고, 선생님과 산책은 남학생이 뽑으면은 1년 내내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뽑기 보상도 사실 자리 선택권은 자리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때 그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은 배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배지들은 자기가 뽑기를 했을 때 그 뽑기를 얻었다 그러면은 글똥누기 면제권을 얻었을 때 이 배지를 수동 지급하고, 선생님과 셀카권은 선생님 나중에 체험학습 가면 쓸래요 하는 학생들은 배지 줬다가 찍으면 그때 삭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쿠키는 50개씩 모으는데, 사실 개인 보상 말고 단체로 학급에서 하는 보상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반 쿠키함을 사용했고요. 이제 학생들이 3학년이다 보니까 휴대폰이 없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가시적인 게 부족하기 때문에 교실 칠판 앞쪽에 우리 반 협력 온도계를 마련해 뒀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반 쿠키가 100개 모일 때마다 온도계를 한 칸씩 상승시키는 걸로 해서 온도계가 총 12칸이 있고, 즉 쿠키 1200개가 되면은 우리는 학급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나씩 할 수 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학급 회의를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선정을 했고요. 영화랑 과자 파티를 하자도 있었고, 보드게임 1시간 하기라든지 피구하러 가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잘했을 때 개별한테는 보상을 해주는데, 단체로 공개 수업 같은 거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한 번도 안 싸웠다든지 그러면 학급에 보상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우리 반이라는 학생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반 전체가 잘했다. 그러면 우리 반의 쿠키를 또 줌으로써 우리 반 쿠키함에 이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쿠키가 늘어나는 경우도 이렇게 알림장으로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학급 운영을 하다 보니까 뽑기에 관심이 없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우리 반 쿠키가 올라가는 것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뽑기는 안 할 거다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선생님 저 그냥 우리 반 쿠키 하면 다 기부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부를 한번 하니까 계속 기부를 하길래 아예 저는 기부 시스템을 또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개인 쿠키 가진 거를 다 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 쿠키는 사라지고 대신에 우리 반을 위해서 네가 가진 재물을 준 거기 때문에 이 쿠키는 우리 반에 기부할 때는 2배로 쳐주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기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피구가 더 좋다, 자리 선택보다는 피구를 할래 하는 친구들은 기부를 또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부를 할 때는 그냥 우리 반에다가 제가 쿠키를 지급하면 바로 기부가 되고요. 학생들한테는 쿠키 삭제를 하면 됩니다. 배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학급에서 이렇게 쿠키를 개별로도 모으면 보상을 해주고 단체로도 모으면 또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고, 이 다이소를 활용할 때는 독서기록장을 제가 한 달에 몇 권씩 쓰도록 하는데 이것을 반복과제로 설정을 해서 4회 독서기록장이 4번이다. 그러면 반복과제로 4회 설정을 보통 할 텐데
독서 기록장도 또 쿠키를 얻기 위해서 많이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10번씩으로 설정을 해서 학생들이 독서 기록장을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진으로 제출하니까 저도 이제 바로바로 확인도 되고 보상도 되고, 또 이 친구들이 항상 똑같은 걸 써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3월 독서 기록장을 숨김 처리해놨다가 그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너 3월에도 이거 썼네, 이제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효일날이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이 효일날은 한 달에 한 번씩 제일 마지막 주 금요일이 효일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보는 때 안부 전화나 문자 드리기, 뭐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기 한 후에 소감이나 느끼는 일기에 적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기 검사를 다 하는 것은 교사한테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는 반복 과제, 이번에 날짜형 과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에는 날짜형 과제를 이렇게 오픈을 미리 해놔서 전 지금 1년치 효일날 과제를 설정해 줬거든요. 이렇게 한 번 설정해 두니까 학생들도 지금 이미 3월, 4월 동안에 계속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제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효일날을 스스로 챙겨서 다들 이렇게 소감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굳이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다이소를 활용할 수 있다. 또 1인 1역할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를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항상 들려오는 소리가 얘가 지금 칠판 안 닦았어요, 뭐 얘는 쓰레기 안 버리러 가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스스로 그거를 체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도 이제 반복 과제로 1학기 동안에 자기 날짜형 과제로 이렇게 1인 1역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잘했다, 그럼 내 역할은 이건데 나는 쓰레기 버리기 당번인데 나는 쓰레기가 꽉 찰 때마다 성실하게 버렸다, 그러면 제가 또 쿠키 2개씩 보상으로 주고, 내가 못했다, 나는 이번 주에 아파서 학교에 못 왔어요, 아니면 나는 까먹어서 못했어요, 이런 친구들은 뭐 다음에 잘 하라고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이것도 사실 금요일마다 하는 걸로 이미 루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림장에 써주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알아서 올리고, 이렇게 날짜별 과제로 설정을 해두면 그날 날짜가 되면 풀리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마니또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이소를 활용한다면은 원래 마니또를 할 때 학생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이소의 미션을 하면은 내가 소감을 바로바로 적게 한다면, 아 얘는 미션을 이 정도 했네, 얘는 미션 하나도 안 했네, 그러면 몰래 가서 이런 미션 하세요 독려도 해줄 수 있어서 진행 속도를 확인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서 시작하게 된 활동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를 칭찬하는 칭찬 우체통인데요. 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칭찬 강화가 좀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친구들 중에서 내가 칭찬하고 싶은 친구를 익명으로 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저한테 가위를 빌려줘서 이 친구를 칭찬합니다, 이런 글을 쓰면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요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예쁜 편지지에다가 또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이거를 받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또 칭찬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강화도 되고, 또 칭찬하는 친구들이 본인이 또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급 특색 활동으로도 다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기교육할 때 도클래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도클래스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항상 계기교육이 그날 날짜만 클릭해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 그리고 그날에 관련된 계기교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날에 활용했던 사례를 좀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장애인의 날이라고 알려준과 동시에 밑에 활동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날인지, 또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장애인의 날에 정보가 있는데, 이 다이소의 버튼만 클릭해도 학생들한테 바로 과제가 일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제가 더 글을 추가해서 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니까 오늘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이렇게 과제를 제출해서 장애인의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제가 수어 영상도 같이 학생들이랑 보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특히나 수준차가 많이 크잖아요. 근데 보통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은 TV로 춤을 틀어주면은 나는 앞부분을 모르겠는데도 뒷부분을 연습해야 되고 그런 개별 학습이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링크를 태블릿으로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각자 난 TV로 큰 화면으로 보겠다는 친구는 큰 화면으로 그걸 공부하고 이거를 태블릿으로 내가 안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학생들은 또 달서를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종이접기와 같이 또 본인 속도차가 나고 개별적으로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달서의 과제로 활용하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수업 활용 방식 그리고 학급을 운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여기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뒀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독촉도 우아하게 하고 조기도 없고 더 이상 노란 바구니 들고 연구실에 가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개발자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동아출판에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제 동아출판 두클래스 다행리 콘텐츠 시상식 및 수상작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한 제 수업 계획안을 소개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아마 나가실 때 이렇게 가방을 하나씩 드릴 텐데 거기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시면 그 선생님들 손목 보호대 키보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팜레스트라고 원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원목하고 저희가 이제 멀티 디스펜서를 준비를 했는데 원목 같은 경우는 원목 팜레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416 목공소라고 세월호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운영하시는 이제 목공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미가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동아출판에 뜻을 담아서 좀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후기 이벤트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네이버페이 2만원권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추후에 이메일로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동아출판과 저희 두클래스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다양한 수업 자료와 스마트한 서비스 그리고 풍성한 이벤트로 즐겨 찾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